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이 나올 무렵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이유서에 독대 당시 김주현 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유신 때 국가보위법,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당시 국가안보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등장합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봤지만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내란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했고 2024년 5월 김 전 수석을 임명한 것도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독대 사실을 부인하다 CCTV를 제시하자 독대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비상계엄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저녁에 모였다.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장관이 모였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은 그날 저녁 모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빠진 모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은 삼각지에 있는 안가였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수육이 배달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원을 통해서 이중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걸 보면 어제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 대통령실에 고발되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발을 하냐는 이건 고발해가지고 입증하려면 엄청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스픽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도를 보지 못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안가 비밀회동 전에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만약 모였다면 왜 안가에서 모였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안가 비밀회동 그 직전에 계엄 직전에 또 안가 비밀회동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죠. 썰은 있었는데 이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 하기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가라는 곳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의 허락이 없어서는 쓸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허락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김주현 수석이 만약 주도해서 거기에 모였다면 내일 저녁 10시 30분을 기해서 비상계엄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했다면 만약 했다면입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공모해서 지금 이 불법 내란 계엄을 만들었느냐.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김용현하고 둘이서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자 그날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그날 저녁에 했어야 전화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모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감옥도 많이 가겠구나. 감옥도 생각보다 많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후자는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죠. 전자는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하나를 따져서 완벽하게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구나.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10시 반이라는 시간은 계엄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간인데 윤석열 쪽에서 보면 그 시간을 택시는 누가 했느냐? 요거는 제가 또 질문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택일까지. 지금 저는 이 안가 비밀회동의 중심에 김주현이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안가 비밀회동은 3번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도가 됐던 게 한 번이 있고요. 저희들이 단독을 해서 그날 저녁에 삼청동향이고 삼각지에도 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질의는 했습니다. 노동면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었고 오늘은 지금은 그 전에 했다. 그 전에.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설이 있다는 전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럼 확인된 2개에는 김주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을 사실상 이 비밀회동들을 주도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쓰고 김주현 집사라고 읽는다. 그렇죠. 집사예요, 집사.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민원을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된 게 7월 달에 비화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게 있었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저기 김건희하고. 예.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김주현한테 일반 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10초 걸려요. 예. 그 추정키로 야 우리 와이프가 전화 곧 한대 하고 끊어요. 아, 그 정도? 예. 그다음에 비화폰으로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 그게 한 맞아요. 13분인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포토라인에서 그때가 도이치모터스 검찰 조사하는 거 그거 네. 관련해서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김주현이 전화를 끊고 3분 뒤에 다시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여 분 또 통화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김주현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다 해결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요 상황 하나 있고 10월 달에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하고 비화폰으로 전화 통화한 거.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게 뉴스토마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11월 26일에 지금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형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4명이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4명이 만나서 뭔 얘기 했거든요. 그날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거부권 한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복현은 뭘 했느냐.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속 이제 야당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추정키로 김건희가 한 게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약간 의혹이 그렇죠. 있어요. 우리 기술도. 그 의혹이 나온 상황이니까 이들이 만나가지고 김건희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 제가 말했듯이 김주현은 집사였다 그냥. 이렇게 추론이 돼. 여기에서 이제 비상 개헌까지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은 좀 유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심증은 있지만은 확증이 아닌데. 그런데 11월 26일이니까 비상 개헌 한 7일 전? 7일 전이죠. 7일 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예. 비상계엄 이틀 전이잖아요. 윤상현이 안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랑 독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날 만나서 뭔 얘기했느냐 모르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비상계엄을 이미 논의를 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상현은 왜 불러? 모르겠어요.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윤상현하고 하고 추경호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국회에다가 미리 알린 거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네. 추경호한테 그날 또 뭐 원내대표랑 대통령이 가끔 이제 전화도 하면서 하지만은 비상계엄 이틀 전에 추경호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이 터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여기서 얼마나 더 이 연관성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연관성들을 찾아내는 거는 특검의 몫이다 지금.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기는 거의 대놓고 네. 집사인 김주현이 이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가지고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안가 회동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계엄으로 간 거 아니냐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주현 수석이 아마 사실 고백, 진실을 밝히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김주현 수석은 이랬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김주현 수석을 아는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논리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그 논리를 어떤 방향으로 펼치도록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법적 정당성,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결의가 없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그 서명을 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서 작성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왜냐하면 사후적 행위라도 사전에는 이것이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그것은 심리적으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인을 받아도 문제없다라고 법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야 이거 받은 거 아니냐라고 뭉개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이었을 것이고 저는 김주현 수석이 이 상황에서 가장 충실하게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부결했기 때문에 대체 개혁을 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한 뭔가 정보를 가지고 교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 김주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이제 집사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밝혀졌다. 그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주현 수석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김성국 평론가님. 예. 김주현이 다 밝힐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특검에 나가면 이병철 변호사가 누구보다 원 장관을 잘 알아요. 다 밝힐 거래요. 그분은 실제로 입이 어떨 때는 아주 가벼워지는 분이라고. 아니 질문을 예. 좀 주관적으로 안 해주시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저도 제가 취재한 바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 그분의 성향이 좋다 안 좋다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예. 살기 위해서 일단 가면 다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머리 좋은 분이 모든 걸 다 숨기고 가서 자신에게 남을 이익은 중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경감을 받으려면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되 누구의 지시로 이것을 실행했느냐라는 것이겠죠. 김전 수석이 실제 이제 조사받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겠죠. 영원히 본인이 입을 닫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징역이 예를 들어서 20년 나온다? 징역 삽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감방에서 탈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실을 고백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갔던 수없이 많은 장관급 인사 대통령실에는 그러면은 비서관은 없고 행정관은 없습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과 진술을 할 때 모두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함구한다, 묵비권 행사한다, 아니면 모로체로 일관한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렸고 각자의 몫은 다르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많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로 본다면 하나하나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조언은 김주현 수석님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라고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현 차관은 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 악명이 높았어요. 악명이 어떤 차원에서 악명이 아니 높습니까? 글쎄 예.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예. 그걸 잘 보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리스트 정도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좀 취재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만 의원님께. 말할게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상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빤하다니까요. 예, 결국은 김건희 네, 명품백 네, 양평 고속도로 예, 주가 조작 예, 이런 것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만약 지금 장모님이 가석방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본래 저도 감옥 살았잖아요. 가석방은 지금 요거는 됐을 거예요. 한 80% 예, 예. 정도 살면은 내줘요. 예. 내주기 때문에 그 수용돼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한 번, 두 번 네, 떨어뜨려요. 예. 아직 요건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다 해준다고요. 그럼 그래서 사실상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이번에 나온다. 예, 나오리라고 봐요. 예. 보지만은 또 예, 요건을 갖췄으면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도 그분도 다시 조사를 받아야죠. 다시 조사를 받아야죠. 예, 왜 안 받아요? 네, 그런 것들이 축소됐는가 하는 의혹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밝혀라 이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인 명품백 문제만 딱 들여다볼지 아니면 반개해서 장모 사건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이익을 본 거기까지 다 들여다볼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예.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억만 되는지 예. 지금까지 혐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된 건지 예. 또 서울소리 백은정 대표가 네. 무엇을 더 얘기를 할 어떻게 건지. 공개하려는지 모르죠. 이거 무슨 뭐 스토커? 목사님 스토커라고. 이게 스토커. 믿겠어요? 스토킹 범죄로 목사님을 예,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결국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대중 칼럼도 변명하지 마라. 솔직하게 딱 정면 돌파하는 것은 예. 딱 까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네. 그 특검의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김건희 여사가 왜 안 받아요? 예. 지금 영부인 아니라고 가정주부라고. 가정주부가 안 받으면 돼요? 예, 여염집 가정주부였으면 벌써 구속되고 막 압수수색 다 당하고 막 난리가 났죠. 예? 난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그 치해법권 상태에 있다고. 대통령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가족이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참 그 잔인한 얘기지만은 김대중 네. 그 전 김영삼 네. 노무현 이 세 분의 대통령은 천하의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었지만은 가족들에 대해서 다 구속시키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지. 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요. 예. 자기 사촌 처형이 예. 뭐 9억인가 얼마 해가지고 감옥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예외로 두려고 한다.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해야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돼도 할 건 해야 된다. 해야죠. 예, 그럼 그쵸. 억울해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거냐. 예. 예, 이거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만인이 반드시- 평등한데 예. 한 분만 평등 안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속 어린이날도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비공개 일정이에요. 앙골라 대통령이 와도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143일째입니다. 올해가. 오늘이.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를 한번 김건희 여사.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아, 제 페이스북에 네. 영부인이 실종됐습니다. 아. 신고합시다. 예. 근데 아무도 신고 안 해. 아무도 신고 안 해요. 또 지난 총선 때 예. 혹시 예. 응? 여기 오셨으면 꼭 신고해 주라고. 예. 영부인이 안 계시면 대통령이 큰일입니다. 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니까. 머리가 어린이날 아마 숨바꼭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언제까지 6월달에 해외 예. 순방하시는데 중앙아시아 예. 예. 그 하여튼 스탄유 예. 글쎄 예, 중앙아시아 3개국 그때도 독일 국빈 방문도 네. 민생 문제와 안보 문제로 못 가신다 했는데 예. 지금 더 좋아졌나요? 민생은 더 나빠졌고 그러니까요. 예. 안보는 더 나빠졌고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취소할까요? 하셔야죠. 또 취소하면 이게 진짜 그게 문제죠. 예, 여러 그렇기 나라에 때문에 정말 절대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털어야 돼요. 털어야 된다. 예.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죠. 예. 근데 호주 대사도 생각해 보니까 새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대사도 지금 멀쩡한 호주 대사 아니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공수처장도 여태까지 임명 안 하다 지금 하죠. 예. 감찰관 네. 안 하잖아요. 예. 특별감찰관. 네, 예. 특별감찰관. 예.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여가부 장관 예. 여태 안 하고 있죠. 차관이 계속. 예. 계속 하잖아요. 총리는 누가 될까요? 총리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신임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하고 예. 민주당에서 인준 안 해준다고 봐. 예.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민주당 인사들 뚝 한번 예. 뛰었다가 예. 바람 잡아보고 예. 아이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5년 함께 갈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임기를 같이 할 것 같다. 아니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석인대가 너무 많고 이것도 채우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또 국정이 지금 대통령이 예. 대통령
노릇을 해야지 검찰총장 노릇같이 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하지. 예?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예. 보수 안에서도 사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보수 네. 매체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보수 진영이 네. TV도 신문도 네. 유튜브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네. 보수 매체들의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싫다. 어. 그런데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는 절망감이죠. 예. 이제 기대를 못하겠다 네.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상당히 보수에 뭉쳐라.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인지 진보 저거 버려라. 버려라. 예.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그럼 당당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보는 우리 대통령이 누구죠?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대통령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나경원 잘 본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일종의 선동 같은 걸 하면 더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분열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진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져와야죠. 예.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92.35% 푸틴도 울고 갔다는 이런 득표율을 받는 것이 예. 정상적인 정치 행태냐. 제가 실수를 했건 어쨌건 그런 욕설을 한 것을 한쪽에서는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댓글 달고 뭐 저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반대하는 또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냐.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네. 오늘 그러한 칼럼도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도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고 공치를 해야 네. 나머지 3년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험한 꼴을 당한다. 네. 그 험한 꼴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일날 기자회견도 그냥 설명하고 별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겠다. 네. 김건희 특검도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새 여러 의원님들께 나의 연임이 어떤가라고 묻고 다닌다라는 보도가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는데요. 왜 저한테는 안 묻지?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맨 먼저 이재명 대표 연임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예. 이 총선을 승리했는데 전당대로 분열의 모습을 아무래도 이제 보이면 안 된다 네. 하고 사실 이번 총선의 승리는 국민들이 이재명 리더십을 재신임해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는 정권교체가 지상 목표예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지금 현재까지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등이라고 하면은 결국 국민 지지를 받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단결해가지고 투쟁할 것 투쟁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정치를 살려서 저는 대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네. 대표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대표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자꾸 물어본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정말 알토란 같은 정말 꼭 들어야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치권 이야기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 5kg가 늘었어요. 하도 많이 먹고 다니. 아 정말요? 네. 다들 살 빠졌다고 막.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빤는데 예. 저는 해남한도 진도 예. 음식이 좋잖아요. 진짜 좋아요. 이 맑은 김치. 이 맑은 김치 예. 화원농협 네.
완도 전복, 예. 진도 김, 예. 해남 오면은요. 예. 비앙시에 해남 고구마빵. 아, 고구마빵. 고구마빵집이 많아요. 거기서도 비앙시에 같은 예. 데는 진짜 맛있어요. 핸드메이드 수제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예. 그 빗속에 전부 솔드아웃 다 매진돼 가지고 저는 와. 못 샀다니까요. 와. 우리 손자 사다 주려고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가지고 살쪘는데 요즘 피나는 노력으로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을 해가지고 예. 이제 한 2kg 빠지니까 이야. 거의 3kg 오늘 아침 보니까 예. 빠져서